네, 오늘도 조회수는 보장되지 않은 니체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41번째 목표와 길이라는 글쓴이, 그러니까 이 해당 책에 저자가 붙은 제목이고요. 그 옆에 낙타 사자 아이는 약간 부제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해당 아포리즘은 여전히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따온 아포리즘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선택한 길을 끈끈내 버티어 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네, 이제 해석을 보기 전에 그냥 든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어떤 삶의 방향성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어느샌가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고, 저도 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냥 비슷한 일을 하거나 뭐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결이 같은 일자리를 혹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뭐 편하지만 않고 순탄치만도 않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만큼의 노력도 필요할 때도 있고, 물론 그분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공백이 있죠. 공허함도 있고. 네,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꾸준히 밀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부분이 니체의 어떤 아포리즘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사실 어떤 뚜렷한 목표나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죠. 드물고, 그런 분들은 어떤 굉장히 경외심이 든다고 해야 되나? 뭐 존경심도 들겠지만 워낙 결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경외심을 느낀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제 해석을 보고 느낀 점은, 역시 저자는 어떤 이 니체 아포리즘을 다루면서도 한편으론 이제 니체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시니까 해당 해석도 그 니체의 되게 유명한 작품,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에 등장하는 이제 어떤 인간의 정신의 발전의 모습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비유한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뭐랄까 소설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뭐 니체의 주장을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조로아스터의 창시자를 어떤 캐릭터화해서 한 내용인데, 사실 그냥 읽으면 남는 게 없고, 이렇게 어떤 니체 전문가가 이런 주요 테마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 혹은 이제 위버맨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뭐 초인 혹은 영어로는 슈퍼맨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런 개념도 이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 목표와 길에 해당하는 테마는, 낙타를 이제 예를 들자면, 낙타는 그저 뭐 묵묵히 그냥 목표를 뭐 주어진 대로 그냥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데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힘들든 말든 그냥 저항 없이 약간 노예적인 상태의 정신을 가진 어떤 인간을 비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주어진 길, 선택된 길에 대해서 그냥 버티는, 존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단계라고 니체는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는 저항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인간이죠. 이제 목표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간의 전형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저항 단계에서 끝날지
제가 봤을 때는 사자라는 표현을 비유를 하는 이유는 저항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낙타의 노예적인 인간 정신에서는 좀 한 단계 저항하는 인간의 전형까지는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사자로서 저항해서 자기가 자신의 길을 찾거나 목표를 가지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만 하고 방황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낙타나 사자까지는 물론 사자가 발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불안정한 형태의 인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린아이는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바다에서 이제 모래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서 그냥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만들어내고 목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체도 어떤 정신적인 발전 단계의 인간을 어린아이로 비유한 것처럼 마치 장자를 장자에서도 어린아이는 울음을 울더라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어떤 자연스러움이 인간 정신 단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형이라고 비유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만큼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어린아이가 가진 그 창조성이 굉장히 그 원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부분을 상실하는 부분은 있죠. 근데 우리가 다시 태초로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순수함이나 창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목표가 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전 단계의 인간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어떤 정신의 발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창조하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이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선택하는 길, 그거를 이제 밀어 나가는 길인데, 사실 이 과정은 쉽지가 않죠. 사실 저는 거의 낙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낙타지만 한때는 사자였고 어린아이를 추구할 때도 있었던, 정신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위버맨시라고 하는 존재, 초인이라고 번역하기도 애매하고 슈퍼맨이라고 하기는 또 오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위버맨시라는 표현. 어쨌든 궁극적으로 니체가 추구하는 어떤 인간 정신의 거의 끝판왕의 개념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죠. 니체가 다루는 부분이. 그래서 글쓴이는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따온 그 목표와 어떤 길에 대한 아포리즘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그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단계의 그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내용이었고, 제가 이 니체 아포리즘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이렇게 글쓴이가 아무래도 니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니체가 가졌던 뭐 생애나 사상, 뭐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해석 안에 넣고 있기 때문에 니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뭐 개설서까지라고는 좀 애매하고, 뭐 아포리즘도 가끔 보고 흥미를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글쓴이의 어떤 니체에 대한 식견을 관찰하면서 나도 니체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간다는 점에서 재밌는 책이라고 보면서 저는 만족스럽게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고, 거의 70번째까지 갔는데 365번째까지 있기 때문에 우려먹기 좋죠. 아무튼 니체에 대한 아포리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보장된 조회수 1이라도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